아프리카 형도 유튜브 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평일에 흐름이 좀 안 좋았는데 또 어제 쭉 2배 올려서 나름 푸근했어요. 나름 푸근해서 인터밀란이 일반승도 못하는 줄 알았다 해서 전반 퇴장당했는데요. 마지막에 불안해가지고 혹시 퇴장당했는데 2골 먹히네. 어쨌든 뭐 들어오면서 메인 잘 들어왔고 서브 아쉽게 한 폴라가 했는데 어쨌든 8대2로 가가지고 잘 먹었고, 아침에 미국 축구도 요즘 미국 축구가 좀 쉽지 않았는데 오늘 그래도 극장으로 좀 해줬네요. 잘 들어오면서 오후 축구는 다행히 패스를 했고 갔으면 틀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흐름 좋은데 한 번 더 올려갑시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 어제는 조금 제가 프리미어리그 경기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많이 틀렸지 실제로. 어렵다라고 했고 많이 틀렸는데 뭐 그 외 경기들 거의 갔으니까 뭐 상관없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이는 경기가 솔직히 어제보다는 조금 덜 좋아 보이긴 해요. 어제 아탈란타 인터밀란은 뭐 레버쿠젠 오바까지 확신하고 찍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대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갑시다. 바로 유벤투스 대 칼리아리. 저는 이 경기가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벤투스가 라이프치히 원정 비교적 이른 시간 60분대였나요? 퇴장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 이 경기 때 애초에 그 유벤투스가 억가가 좀 심했어요. 심판 판정에 대한 좀 약간 편파 같은 느낌도 솔직히 있었고, 경기 중에 전반전에 이제 브레메르나 수비 쪽에 에이스 자원이죠. 그리고 앞서는 이제 피오렌티나에서 임대용 니콜라스 곤잘레스, 전반에 두 놈이 부상당해 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고, 추가로 골키퍼가 퇴장당해가지고 골키퍼도 교체하느라고 교체 카드를 그냥 부상 퇴장에 다 때려박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이제 블라우비치의 순도 높은 골과 라이프치히랑 유벤투스가 기본빵 붙으면 유벤이 잘하긴 해. 퇴장 당해도 밀리진 않았죠. 오히려 퇴장 당하고 2골인가 봐가지고 이겨버렸는데, 이 어쨌든 간에 퇴장을 좀 당한 상황에서 원정 경기였었고, 또 승리를 가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상당히 쌓였을 포인트들과 또 수비 쪽에 에이스 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누수, 전방에도 숫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밀리크나 이런 백업 자원들 부상으로 빠져 있고 해서 좀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고요.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지난 엠폴리전이나 지난 파르마전도 그렇고 골 결정력에 대한 문제를 계속 좀 지적을 했었죠. 이 팀이 공격적인 팀이고 양질의 찬스를 만드는 거에는 나름 능한 모습이다. 근데 골이 안 들어간다. 이게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다. 엠폴리전도 결국에 홈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했음에도 0대2로 어처구니없이 패했고, 파르마전에 제가 그랬죠. 이게 오바를 칼리아리 경기하는 거나, 뭐 파르마도 오바 팀이고 찍어야 되는데, 칼리가 꼭 어쨌든 뭐 PK 그러니까 예를 들면 PK 놓치고 골대 맞추고 1대1 찬스 막히고,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영득하는 거 놓치면은. 근데 귀신같이 3골 쳐 넣으면서, 물론 저희 오바를 보긴 했었어요. 하면서 칼리아리도 약간 좀 혀를 뚫을 수 있는 포인트는 가져간 것 같기는 해요. 직전 경기 3골을 뽑으면서 본인의 득점력을 좀 과시를 한 부분이라, 유벤투스가 이거 지금까지 리그 무실점이거든요. 아주 놀라운 기록인데 6경기 무실점이에요. 9골 무실점. 저는 오늘 경기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체력적인 피로도나 부상자들, 칼리아리의 어떤 그래도 혈 뚫린 기세, 여러 가지 봤을 때 유벤투스가 체력적인 문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요거는 유벤투스 일반선 똥배에 대한 메리트 없다라고 보고, 무승부의 무를 찍거나 칼리아리 2프렌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솔직히 무앤무 찍나 칼리 2프렌이나 칼리 역배를 제외하면 똑같잖아 애초에. 근데 뭐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인 칼리아리 2프렌 보고, 유벤이 이기면 오바 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벤투스 승을 볼 바에는 오바를 찍는 게 배당 메리트적으로 좋기는 해요. 칼리아리는 수비팀이 아닙니다. 공격적인 팀이라서 유벤투스도 뭐 득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언어반은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이제 에스턴 빌라 대 이제 맨유. 잠시만 표 좀 보내고. 이게 맨유가 진짜로 감독 언제 자르는, 테나 감독 예측이 안 돼요 형님들. 이번 시즌 더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그냥. 이거 무슨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경기 한 경기 그냥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직전 경기 또 포르투 상대로
유로파 2대 0으로 이기다가 3대 1로 역전당했다가 극장골 먹고 3대 3.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게 변수가 빌라가 부상자가 좀 변수가 있어요. 일단 존 맥킨 빠지고 부바카르 카마라도 장기 부상이고 여기에 이제 레온 베일리 불투명, 제이콥 램지 불투명, 오나나 불투명. 와 이거는 일단 베일리랑 오나나 불투명이 크고 램지 같은 경우도 뭐 주전 로테이션급 자원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내지 측면 쪽에 지금 빠진 선수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이게 맥킨까지 빠진 상황에서 만약에 오나나도 오늘 못 나온다 이러면은 중원이 조금 그나마 공격 자원은 뭐 쓸 애들이 그래도 많긴 한데 중원이 좀 약해지거든요. 중원이 어쨌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 주중에 또 바이에른 뮌헨과의 혈전이 있었고 물론 맨유도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로테이션으로 따지면 맨유가 더 잘 돌렸어요. 물론 마지막에 퇴장 나오고 좀 그러긴 했는데 뭐 호일룬, 레시포드, 뭐 아마두 디알로 뭐 전방에 애들 다 교체해주고 했었으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갈아 넣는 느낌이 좀 있었죠. 전체적으로 부상으로 뭐 교체해준 애들 빼고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또 에스턴 빌라가 이런 주중 경기 일정이 타이트할 때마다 그런 소극적인 경기 운영들 제가 지난번에 이스위치 상대로도 무승부행무로 봤었잖아요. 이때 우리 무승부행무로 갔었고 먹었나 이 박스를 서브로 어쨌든 간에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보수적으로 무행무로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맨유가 원정에서 이기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라도 부상자 내지 항상 이 주중 경기 이후 힘 많이 쓰고 다음 경기 그런 보수적인 경기 운영 뭔가 아무리 맨유가 안 좋아도 학살각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언어바는 지금 맨유 수비하는 꼬라지 보면 사실 언더는 못 찍습니다. 그래서 오바 쪽으로 세 번째 첼시 대 노팅엄 이거 뭐 첼시 승에 3.5 언더 보겠습니다. 첼시가 어쨌든 결과를 지금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부분은 있고 지난 이제 헨트전에 제가 롯데 돌리면 경기력 쓰레기 같을 수도 있다 했는데 뭐 두 골을 실점하긴 했죠. 어쨌든 간에 그나마 이제 화력이 터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승리를 마지막에 극장골 먹혔지 참 어쨌든 간에 그랬던 부분이라 로테이션이 잘 돌아간 부분인데 이거 어쨌든 노팅엄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아서 첼시가 그거를 뚫을 수 있느냐 또 노팅엄의 어쨌든 그뭐 우드를 중심으로 한 뚝배기 공격 또 측면 쪽에 빠른 자원들 역습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아예 저득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무서우면 언더를 찍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그냥 믿어주던가 해서 승 언더 골라 찍는 느낌으로 보고요. 네 번째 볼로냐 대 파르마 요거는 파르마 프렌 쪽 봅니다. 볼로냐가 챔피언스리그 계속 어쨌든 치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체력적인 문제가 뭐 주전 라인업들을 어느 정도 가동했으니까 지난 경기도 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작년만 못해요 사실. 작년만 못해. 올 시즌에 조금 떨어져 있죠. 1승에 그치고 있는데 그 1승도 사실 몬차 원정의 승리를 거뒀는데 슈퍼 원더골이 좀 들어갔던 부분도 있어요. 냉정하게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딱히 뭐 하고 있지는 않다. 파르마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죠. 바로 지난 경기 칼리아리한테 3골 쳐먹는 거 봐. 파르마 경기는 조금 이상해. 그래서 뭔가 이게 오바를 찍는 거 외에 승패로 접근할 때는 조금 이게 뭐 뭔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느낌들도 좀 드는데 비벼볼 만은 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땐 언오버가 좀 불안한 것 같아. 제가 뭐 지난번에도 그렇고 칼리전도 그렇고 그때는 칼리 때문에 조금 오바가 불안하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오바 본다고 했었죠. 그래도 오바를 봐야 되는 팀이 파르마인데 오늘은 그냥 이거 프레만 보겠습니다. 이거 볼로냐 경기는 오바 찍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이게 뭐 파르마가 개 오바 팀이어도 그러니까 오바를 찍어서 먹었으면은 오늘은 그냥 걸으세요. 파르마 프레만 보겠습니다. 프레만. 다섯 번째 라치오 대 이제 엠폴리. 표 보냈는데? 아 지금 그 쏘셨구나. 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쏘셨군. 뭐야? 아닌데 보냈네. 형님까지 보냈습니다. 형님까지 보냈고. 라치오 대 엠폴리는 이것도 사실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라치오가 지금 어쨌든 간에 전방에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난 경기 로테이션 돌려도 시원하게 이기더라. 응? 로테까지 돌렸어. 말씀드렸죠 제가 그 뭐 요즘 잘하는 블라이디아나 이런
공격적 자원들 로테이션, 미드필더 어느 정도 돌릴 거라고. 근데도 이제 홈에서 니스 상대로 4대1로 전반부터 이제 골 막 때려 박으면서 시원하게 승리를 거뒀던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공격이 좋아요. 지금 공격이. 살레른이 에이스였고 비아리알에서 원래 뛰었었던 블라이디아가 지금 엄청난 퍼포먼스를 세컨탑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고, 전방에 카스테야노스도 임모빌리에가 생각 안 날 만큼 지금 공격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공격이 좋은데 문제는 엠폴리가 지금 리그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상당히 끈끈한 축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보통 저득점 싸움에서 이제 한 골 싸움에서 강한 면모들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야금야금 먹고 있는데, 냉정하게 엠폴리가 경기력이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경기력 대비 결과가 좀 잘 따라온 거긴 해요. 물론 나쁘지는 않아. 엠폴리 경기가 나쁘진 않은데 이게 막 무패행진할 정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2승 4무인데 실점 2개밖에 없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약간의 좀 무승부를 띄었던 경기들에 있어서 질만한 경기들도 비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치오 승을 보거나, 어쨌든 라치오도 유럽 대항전 어쨌든 뛰긴 뛰었잖아요. 애들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엠폴리가 뭐 어쨌든 간에 결과를 잘 내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앤무 찍거나 그냥 라치오 승 찍거나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잘 비비고 있는 능력을 좀 많이 봐줬어요. 지더라도 한 점 차에 대한 가능성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 무승부앤무로 보겠습니다. 무승부앤무. 근데 뭐 라치오 승을 봐도 뭐 무방하긴 한데, 대신 이제 승을 볼 거면은 뭐 강승까진 무리겠죠. 배당이 일단 1.45배당이니까 상대 무패팀인데 1.45배당 성나가긴 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라치오 사이드로 이렇게 보고, 리옹 대 저기 낭트. 리옹이 어쨌든 간에 중간에 제가 경기력이 좀 올라왔는데 결과가 좀 안 따라온 부분들, 뭐 마르세유 정도 무슨 전반 시작하자마자 퇴장당했는데 3대2로 패배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래도 경기력이 올라온 부분을 조금 높게 쳐가지고 뭐 계속해서 최근에 리옹 사이드로, 뭐 지난 레인저스 좀 포함해서 툴루즈전도 그렇고 그래서 리옹 사이드로 봤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유로파 경기가 리옹이 있었어요. 레인저스 원정 경기에서. 근데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어요. 거의 풀 로테이션 돌렸어요. 거의 리그 경기랑 거의 베스트 11이 거의 달라졌거든요. 거의 한 8, 9명 달라졌던 것 같아. 근데도 이제 뭐 4대1로 승리를 가져갔죠. 분위기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에 리옹이 워낙 슬로우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들 좀 잡아가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낭트 같은 경우 그나마 수비가 좀 버텨줘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중앙 수비 쪽에 어쨌든 부상자가 늘었고, 미드필더나 이제 전방에서도 부상자들 내지 징계로 이제 못 뛴 애들까지도 나와가지고, 그래도 지금 어쨌든 리옹이 골을 계속 터지고 있는, 낭트는 수비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물론 최근에 실점이 좀 많은데 그나마 수비를 좀 버텨요. 뭐 아마 역습 위주로 좀 가져갈 텐데, 그래도 리옹 사이드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옹 승. 이렇게 보고, 7번째 알라베스 대 바르셀로나. 요 경기는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신기하게도 오사수나전에 로테이션을 돌리고 챔스 굳이 오사전에 로테 돌리고 챔스 홈에서 영보이스를 하는데 풀라인업? 의아하긴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 오사수나전에 이제 수비가 무너지면 4대2로 대패했고, 영보이스전은 당연히 쉬고 나오니까 이거 홈에서 뭐 대승. 챔스 찍을 땐 나쁘지 않았어. 그냥 바르샤 마인 찍으면 됐어서 우리도 그렇게 갔었고 먹었고 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뭐 오늘 이후 휴식기이기 때문에, A매치 휴식기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플라이는 나올 거예요. 결국에 이제 공격에서 야말이라든가 뭐 레반도프스키 이번 시즌 미쳐 날뛰고 있고, 또 하피냐도 잘하고 있죠. 활약적인 부분은 기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함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골키퍼가 불안해. 골키퍼. 슈체스니가 아직 폼이 안 올라온 상황에서 계속 페냐나 이런 애들 쓰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기본적으로 조금, 특히나 알라베스가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다득점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승패보다는 승패로 갈 거면은 그래도 바르샤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플라이는 나올 거니까. 지난번에 5-4전에 좀 로테 돌아간 부분이고, 플라이는 나올 것 같아서. 아닌가? 로테 돌릴라나? 모르겠다. 근데 저는 오바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승패로는 바르샤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8번째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랑스 이 경기는 솔직히 어떤 결과도 뚫을 수 약간 그 사이즈예요. 무승부에 뭐 찍거나 프렌 찍거나 약간 애매한 경기 있잖아. 그러니까 랑스가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근데 공격 수들이 못해요. 공격 수들이 못해. 그러니까 기회도 어느 정도는 랑스가 만들어. 지금 랑스 축구가 굉장히 매서운데 문제는 골이 안 들어가. 골이.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다른 측면이 아니라 그냥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낮습니다. 퀄리티가 뭔가 개선될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안 들어요. 그냥 공격수들이 개발이야. 여기 죄다 개발이야. 죄다. 제가 시즌 초반부터 말씀드렸죠. 탄탄한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들의 퀄리티는 냉정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최근 4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캐고 있고, 물론 어려웠던 경기도 있어요. 렌 원정, 모나코 원정. 근데 이제 홈에서 리옹, 니스 상대로도 무승부를 캤던 부분들. 스트라스부르가 최근에 폼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리옹한테 주작 같은 이제 3대1로 이기고 있다 4대3 역전 패배 당한 거 말고는 올 시즌에 계속해서 잘 비비고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랑스가 한 골 차로 이기거나 아니면 그냥 무난한 사이즈로 스트라스부르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랑스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햄물을 찍는 게 맞습니다. 1대0 막 이런 스코어 날 가능성 높아요. 랑스가 이기면. 그래서 저는 그래도 홈팀을 좀 믿어줬습니다. 스트라스부르 프렌 쪽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명이 100개를 저번에 쏘신 건가? 확인해봐야겠네. 저번에 쏘신 것 같은데. 저번에 쏘신 거네. 그리고 어디야? 그다음 토트넘 경기네. 브라이턴 대 토트넘. 일단은 손흥민이 여전히 빠져있는 상황이고, 브라이튼도 전방에 이제 공격 주포인 주앙 페드로 없죠. 거기에 수비 쪽에도 이제 반헤케 좀 결장이 있는, 미드필더 쪽에도 저기 제임스 밀러나 측면 공격 쪽에 아딘가라도 불투명. 뭐 주전 라인업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도 없어도. 근데 어쨌든 간에 주앙 페드로 빠진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애들 그렇다 치더라도. 뭐 토트넘도 손흥민 못 나올 것 같고, 우도지가 불투명, 뭐 장기 부상에 또 히샬리송이나 오도베 이렇게 빠져 있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토트넘이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은 괜찮아. 이게 벤치 애들 나오면 진짜 어지러운데, 벤치 애들 나오면 경기가 진짜 좀 쓰레기 같아지는데, 직전 경기 저기 페렌츠바로스 원정 경기에서 전방에 이제 뭐 무어나 뭐 랭크셔 이런 뽀시래기들, 뭐 베리발 이런 아치그레이 이런 뽀시래기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풀라인업이 나올 부분입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 이번 시즌 라인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팀이고, 전방에서도 압박을 세게 가져가는데, 문제는 이제 압박이 잘 안 통해요. 압박이. 그러니까 압박을 하면 전방에서 뺏어야 되잖아. 그리고 역습 가져가야 되는데 잘 못 뺏어. 그러니까 하는 것 치고 못 뺏어요. 왜냐면 전방 압박을 하면 못 뺏으면 결국 후방이 불안해지거든요. 한꺼풀 벗겨지는 순간 이제 수비가 라인도 높고 뒷공간 털리거나 뭐 상대 돌파할 때 계속 뒷걸음 치면서 수비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실점이 굉장히 많죠. 리그컵도 울버 상대로 2골 먹혔고, 직전 노팅엄전도 결국 역습으로 경기를 주도하면 뭐해. 역습이 결국 먹히는데, 첼시전에도 뒷공간이 완벽하게 허물어지면서 4대2로 패배했던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이 뭐 그런 거 허무는 거는 사실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라인도 높고 전방에서의 어떤 압박을 펼치는 팀인데, 지금 당장의 짜임새는 제가 볼 때는 토트넘이 좀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토트넘이 질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서로 어쨌든 리스크를 안고 있는 축구를 하는 거에 대한 변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높으면 뭐에 뒷공간 또 허물어져서 순식간에 한두 골 쳐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그거에 대한 변수는 있지만 그래서 토트넘이 좀 나아 보인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단통으로 못 칠 것 같긴 하고, 보험을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무배당이 좀 좋아가지고 칠만원 하긴 하네. 정배 2.01에 무배당 이게 3.2 정도였으면 조금 애매한데 3.75면은 뭐 보험 칠만 한 것 같고, 언오바는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서로 이제 라인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좀 다득점 양상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요. 10번째 몬차 대 로마. 이 경기는 이제 몬차의 어떤 공격력에 대한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 팀의 그 옛날에 AC 밀란 레전드 수비수였던 네스타, 한때 메시도 잠깐 막았었고,
네스타 감독이 어쨌든 옴에 있어서 완전히 네스타 같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수비는 잘해. 공격이 안 돼요, 공격이. 본인들의 어떤 스스로 본인들의 능력으로 만드는 골이 거의 없어요, 이번 시몬차가. 그런 골들은 죄다 후루쿠 골이에요, 죄다 후루쿠 골. 뭐 어찌저찌 뭐 한 골씩 뭐 들어갔던 경기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상대 키퍼의 실수나 수비의 실수나 좀 이런 양상으로 아니면 개뽀로 골 한 골 터지거나 슈팅 막 3개 때려서 하나 들어가고 그런 양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본인 스스로 득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대신 수비는 어느 정도 좀 비벼주기는 해요. 로마 같은 경우도 저기 스웨덴 원정이었나요? 좀 다녀오긴 했어요. 결국에 좀 패배를 했던 부분인데 뭐 로테를 좀 돌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후반에 들어가고 또 먼 거리 원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을 포인트라 요거 언더만 보겠습니다. 승패로 갈 거면은 냉정하게 지금 몬차의 득점력을 봤을 때 몬차를 찍기는 어려워요. 몬차 프랭 갈 바에 무승부를 찍는 게 맞아요. 항상 몬차 경기는 그러니까 몬차는 이길 수 있는 뭔가 팀이 아니야. 1대0 말고는 안 보여 사실. 그죠? 잠깐만. 올 시즌 아직까지 무승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게 로마 승이나 무해무로 가야 되는데 무변수 보고 애매한 것 같아. 그냥 언더 찍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만 보고 넘어가고요. 슈투트가르트 대 호펜하임은 워낙 골 많이 들어간 팀이기 때문에 오바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의 오바보다는 좀 덜 좋아 보이긴 하겠죠. 둘 다 체력적인 부담이 있잖아. 챔피언스리그 계속 병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 이상한 경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호펜도 뭐 3대 0으로 이기다 4대 3 지고 슈투트가르트도 뭐 직전 경기나 뭐 볼프스전도 좀 어처구니없이 비기고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데 그런 경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시즌 초반에 호펜하임의 어떤 오바의 기세 그때보다는 좀 덜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슈투트도 초반에 오바 계속 났는데 흐름상으로 일정이 타이트하면 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넘어가고 니스 대 파리. 요거는 이제 파리가 지난 아스날과의 챔피언스 경기에 사실 무기력한 패배를 좀 당했어요. 중원에서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에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있었고 역시나 이번 시즌 에이스였던 우스만 덴벨레가 감독과의 좀 불화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PK 관련 그 키커 선정에 있어서 우스만 덴벨레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리고 밀어줄만 하잖아. 음바페도 없고 메시도 없고 네이마르도 없는데 그렇지 여기 뭐 스타급 선수는 그나마 덴벨레가 제일 스타급인데 공격에서는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삔또 나가가지고 감독과 이제 뭐 설전하고 또 이 감독이 이 감독이 나 맨날 까먹어 진짜 이름이 어쨌든 이 감독이 또 라커룸에서 비판을 때리면서 좀 불화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풀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경기 불투명해요. 이게 근데 지난 경기는 그 불화 관련 때문에 명단 제외를 시켜서 빠진 거고 오는 경기 불투명인 거는 약간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목 쪽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저도 지금 약간 목소리 좀 감기 기운 있는 목소리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목이 감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투명이 좀 떠 있긴 하다. 이 경기는 어쨌든 지금 당장의 니스 같은 경우 그나마 부상자들이 최근에 있었던 부상자들이 조금 돌아온 부분은 있지만 이게 그나마 니스가 좀 해보려면 체력적인 부담이 그러니까 없어야 되거든요. 파리는 다녀오고 니스는 이제 뭐 리그 경기만 집중한다든가 근데 니스도 최근에 병행을 함에 있어서 경기력들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소시에다드전 뭐 아쉽게 PK 실축했고 랑스전도 사실 패배했어야 되는 경기인데 이제 랑스가 찬스를 놓쳐가지고 빵대빵 무승부 직전 라츠 경기도 어쨌든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이거 파리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덴벨레가 나오는 선에서는 확실히 좀 더 유리한 것 같고 안 나오면은 솔직히 모르긴 합니다. 안 나오면 모르긴 해. 근데 저는 그래도 벤치 명단까지는 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뭐 파리 같은 경우도 비티냐나 이런 자원들 최근에 부상으로 좀 못 나왔던 경기도 있는데 오늘 출전 가능하니까 파리 승 쪽으로 봐주겠습니다. 파리 승 쪽. 파리 승 보고 소시에다드 대지 에이티 마드리드 참 어지러운 팀들이죠. 나 진짜 소시에다드 직전 경기 어처구니가 없더라 진짜로. 어처구니가 없어. 안데르헤튼한테 이거 홈에서 지는 거 맞아 진짜? 둘 다 그러니까 소시가 이번 시즌 안 좋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난 경기 사실 막 밀리진 않았어. 주도를 했는데 골을 너무 좀 쉽게 먹힌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골을 넣었어야 되는 찬스에서 아쉬웠던 마무리들. 쿠보가 진짜 쿠보 올 시즌 얘 왜 이렇게 못해? 작년 중간부터 그 아시안컵 이후로 진짜 애가 좀 이상해졌어.
그때 아시안컵 때도 발언 실수해가지고 욕 엄청 많이 처먹었거든요, 쿠버가. 그때 이후로 갑자기 맛이 가가지고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나?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올 시즌 뭐 2골은 기록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사실 쿠버 정도한테 8경기 2골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뭐 AT 마드리드 르 노르망이나 아스필리쿠에타 뭐 주전 수비 쪽이나 아니면 이제 범용성이 좋은 여기저기서도 잘하는 이제 마르코스 요렌테도 출전 중지로 빠지는 누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승부에 보겠습니다. 꼬마스럽게 지금 당장에 근데 이게 AT도 좀 상황이 안 좋긴 해가지고 부상자들 좀 나오고 그래서 뭐 소시가 이길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솔직히 믿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소시에다들을. 뭐 소시도 부상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센터백이나 이 측면 수비 미드필더 쪽에 주전급들 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꼬마가 유리한 것 같다. 그래도 그래서 무앤무 어느번 패스. 이렇게 보고 아침에 또 새벽에 미국 축구 2경기 있더라고요. 뉴욕시티 경기는 다득점으로 보고요. 다득점. 다득점으로 보고 저기 포틀랜드 경기는 포틀랜드 승 쪽으로 봅니다. 댈러스와의 경기인데 포틀랜드 근데 지난번에 한번 통수 맞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보고